네, 안녕하세요. 4월 27일 월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캘린더 먼저 보면 오늘 27일 날 하나오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0%나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잠정치긴 하지만 사실상 뭐 이런 대기업들은 잠정치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냥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조선은 잘 나간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런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의 배들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다. 이 정도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현대건설, 목요일에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등 굵직한 실적 발표가 많으니까 관심 있는 회사는 날짜 체크를 해두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ETF 같은 이제 도박 상품 도박 상품이라고 하면 안 되나? 도박 상품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중순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일을 시작을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트럼프가 이제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다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캘린더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지수 체크로 넘어가면 미국장은 아직 안 열렸으니까 체크할 게 없고, 우리나라 장은 오늘 코스피가 2.15%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86% 플러스로 마감을 해서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정말 강하죠.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제일 강한 시장이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꺾인다라는 시그널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우리 채널에서는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중순부터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 그 사람을 해석하기로는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같은 그런 외부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지만 않는다면 일단 주식 시장은 하락 시그널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좀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는 있지만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자 핵심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이란 전쟁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이란 측에서 미국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을 먼저 하자. 그리고 핵 논의는 나중에 하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속내는 뭐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다른 나라들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고 있으니 일단 시선을 핵 문제에서 이 호르무즈 개방 문제로 돌리려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개방 쪽에 집중을 계속하면 주변 산유국들이나 아니면 중동에 의존을 크게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야 미국아 그래 일단 그냥 호르무즈 문제부터 해결을 하자라고 은근히 미국에게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이 핵 문제를 쏙 빼놓고 일단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상황을 조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내는 이란도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죠. 자기들도 원유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해협이 막혀 있으면 미국에게도 안 좋지만 이란 자국에게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란 자국도 경제적 압박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일단 호르무즈 문제만 먼저 해결하자라고 이란 측에서 협상단이 먼저 미국에게 제의를 했는데 이에 대응해서 미국 측에서는 핵 협상이 안 되면 봉쇄 안 풀겠다라고 트럼프가 정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측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한번 하면 결국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문제인 핵과 관련된 이 협상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은 EU 방산 소식입니다. 제목을 보면 사공 많은 EU 국방비 늘리고도 무기 공동 개발에 잡음이 계속 들린다라는 제목이죠. 2017년도쯤에 EU가 방산 쪽에서 협력 관계를 공식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우 전쟁이 터지기 1년 전에 21년도에 유럽 국방 펀드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방산 공동 개발에 들어갔었죠. 근데 그 당시에 속도가 그리 빠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좀 빨라지듯이 딱 1년 뒤인 22년도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이 공동 개발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1년도에 펀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해서 EU 방산 공동 개발이 시작됐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도 일단 아주 큰 성과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죠.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문고리 위치도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 오른쪽에, 독일은 왼쪽에 이렇게 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것도 제 위치에 꼽히지 않고 이상한 데 꼽혀 있고 그런 문제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K방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으면 결국 급할 때는 빨리 쓰고 버릴 거를 찾는다면 이게 K방산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쓰고 버릴 거를 찾는다면 K방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한국 방산도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독보적인 애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술력이라든지 아직 그런 부분은 유럽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K방산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85점에서 90점짜리 무기를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배달해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또는 95점짜리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제 생산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신속성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바라볼 때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잘 짓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90점짜리 원전을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지금 원전이랑 엮여서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에서 원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중에 90점짜리 원전을 빠르게 원하는 국가들은 K 원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괜히 원전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죠. 제2의 방산 같은 느낌으로 원전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특징 섹터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요즘에 특히 전력기기 섹터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LS 일렉트릭은 거의 2주 만에 50%나 올라버렸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거의 모든 전력기기가 슈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작년 9월쯤에 여기서 한번 잡았었죠. 그래서 대략 지금 100% 이상은 수익이 나셔야 돼요.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LS, 대한전선 등등 특강에서 나간 종목들이 다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익절을 이제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언급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돈을 크게 벌고 나왔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이 될 수는 있어도 매수 관점에서는 전력기기가 앞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가 최근에 또 살짝 올라오고 있죠. 많이 쉬었으니까 또 거래가 들어와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SPG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이 강한 애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이런 애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실체가 있는 쪽으로 내가 좀 모아가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은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며칠간 좀 잘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오는 같이 하기 시리즈에서는 웬만하면 하진 않을게요. 앞으로 우주항공이나 원전, 현대차 밸류체인, 태양광, 히토류 등등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리스크가 이것보다는 더 큰 바이오 섹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사실 한미약품 같이 지금 사기에 너무 좋은 몇몇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같이 하기 시리즈에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안 좋은 섹터가 아니라 계좌를 같이 보면서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더 안전한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절대 바이오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은 바이오에 엄청난 관심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한 섹터입니다. 과거보다 실체도 당연히 뚜렷해졌고 좋은 섹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고 반도체 같이 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